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너무 고생했습니다. 네, 확진되셨어서 방송을 저희 오랜만에 뵀는데 아직도 목소리가 조금 그러시네요. 네, 열심히 나아야 될 텐데요. 네, 어서 회복하시고요. 네. 자, 오랜만에 뵀으니까 2주의 화제 영상부터 만나볼까요? 와, 소녀시대가 5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어요. 뮤직비디오 Forever One이 화제 영상입니다. 네. 벌써 15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소녀시대도 15주년이구나. 네, 그리고 정확하게 거의 이제 5년 만이거든요. 정규 앨범이 나왔던 게 2017년이었는데 네. 또 다른 정규 앨범 타이틀곡 Forever One으로 뮤직비디오가 벌써 조회수가 3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해서 공개 5일 만에 한 2천만 뷰를 돌파하면서 좀 화제 영상으로 소개할 만한 영상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오늘 소개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한번 봐야지 하고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숫자가 200만 뷰인 줄 알았더니 2천만 뷰를 넘었더라고요. 네. 네. 참 소녀시대는 영원히 소녀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삼촌 팬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소녀시대가 어느새 데뷔 15주년. 댓글 중에 보니까 나의 학창 시절을 책임져준 소녀시대 고마워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분들 이제 다 뭐 30대 중후반 아닙니까? 네. 네. 20대는 없겠죠. 20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벌써 2천만 뷰를 넘어섰다는 이 Forever One 이 곡 뮤직비디오.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소녀시대의 시작과 지금 마지막이 또 연결되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컨텐츠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데뷔곡이 다시 만난 세계 되게 명곡이거든요. 락적인 요소도 그렇죠. 많고. 네. 그 작곡가인 켄지가 이제 동일하게 작곡과 작사를 맡았는데요. 네. 예, 인트로에 이제 그 브릿지 파트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시 만난 세계. 그리고 이제 가사에서도 네. 원래 이제 널 생각만 해도 난 강해져라는 가사가 있는데 신곡에서도 널 생각하면 강해져로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 있고요. 그 영상에서는 또 이제 그 혹자들은 그 SM에서 이제 광야라는 세계관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네. 네, 그것들이 이제 드디어 소녀시대도 광야의 세계관과 연결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더 SM의 어떤 행보가 앞으로도 기대되는 소녀시대 컴백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앞으로도 뭐 20주년, 데뷔 30주년 이렇게 계속 소녀시대가 나올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이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소녀였는데 지금은 뭐랄까요? 여인으로서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네. 와, 정말 더 예뻐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소녀시대 행보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요즘에 그 여름철 극장가에 연거푸 대작들이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극장가가 요즘 보면은 와, 극장에 가보면 이제 다시 우리 일상으로 회복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어떤 작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나요? 지금 사실 이제 범죄도시2가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네. 그러면서 배급사들이 아껴놨던 영화들을 이제 대작들 위주로 해서 처음에 이제 포문을 연 게 CJ의 외계인 일부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다룬 한산, 그리고 비상선언, 그리고 헌트 이렇게 지금 차례대로 개봉이 다 끝났는데요. 네. 예, 저는 사실 앞에 그 범죄도시2랑 그다음에 이제 만역까지는 봤는데 이 네 편은 사실 좀 공교롭게 못 봤어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영화 극장 이제 비용 자체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요즘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 신중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관객들이. 네. 그러면서 좀 여전히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작 시리즈 중에 일단 한산을 봤어요. 역시.
네. 근데, 뭐랄까요? 평가가 엇갈리던데, 명량에 비해서 감동이 덜하다. 특히 이제 주연 배우를 맡았던 최민식 씨에 비해서 박해일 씨가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았잖아요. 확연히 다른 두 배우의 캐릭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많이 영화의 느낌이 다르다. 같은 이순신에 대해서 다루는데도 이런 평가들도 하시던데, 이게 한국 영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자막이 등장했다고 해서 또 이색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면서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은데요. 특히 영화에서는 또 한국어 대사에, 그러니까 일본어를 하는데 뭐 한국어 대사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인데, 네. 한국어 대사에 이제 자막을 입혀가지고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영화 초중반에 변요한 그 배우가 이제 연기했던 와키자카에 거기서 이제 일본어 뭐 대사가 들어간 건 당연한데, 네. 이순신의 박해일 씨의 박해일 배우의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수군의 대사에도 자막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효과음이나 배경음을 최대한 살리다 보니까 이게 대사가 이제 이렇게 약간 전달력이 떨어지는군요. 네, 잘 안 들리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컨텐츠를 좀 어떻게 보면 시청 효과를 최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막을 썼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요즘 계속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뭐 넷플릭스나 이런 OTT 볼 때도 한국어인데도 자막 모드로 해놓고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음향 시스템, 아까도 이제 효과음과 배경음악이 이제 뭐 요즘 돌비 5.1이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 사양이 되다 보니까 네. 다양한 소리가 다 깨끗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OTT 같은 거 보실 때 계속 소리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안 들리지? 막 이러면서. 저도 똑같은 경험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막을 켜서 보는 게 더 컨텐츠 보는데 더 좋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배우들의 딕션이라든가 그러니까 발음이라든가 이런 건 변화가 없는데, 이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요즘에는 깨끗이 들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자막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 한산에서 와키자카, 일본 그 수군 대장 역할을 한 그 변요한 배우 연기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인상적이었어요. 요즘에 또, 그 한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관객 수보다는 훨씬 더 뭐 이렇게 더 좋은 영화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러게요. 계속 지금 롱런하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산 또 비상선언 이런 감독도 스타 감독들이잖아요. 워낙 그렇죠. 대작들을 여러 편 만들었던, 그리고 또 주연 배우들도 역시나 굉장히 그 연기파 배우들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객몰이는 기대만큼 화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최근에 개봉을 한 헌트 같은 경우가 제작비가 250억이라 제일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250억이. 다 300억이 넘는 대작들이고, 사실 이제 BEP라고 하는 손익분기점이 뭐 이제 헌트 같은 경우는 420만 정도 되는데, 비상선언 500만, 그다음 한산 600만, 그다음 외계인이 이제 73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사실은 여름 기간에 기상 이변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 생각만큼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제가 지금 뭐 속단하기 일이지만 지금까지 개봉한 세 작품 중에서는 한산이 그나마 지금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헌트 같은 경우는 좀 이정재 씨가 처음 배우에서 감독으로 처음 입봉작인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흥행의 성적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름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많이 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극장에 갈 수 있는 이 영화 티켓값, 이게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12,000원이었죠. 코로나죠. 그때도 사실 올린 거였습니다. 왜냐면 자석제를 차등으로 가격을 이렇게 매기면서 한번 올렸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극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인원도 줄이고 티켓값도 올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벌써 15,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콜라랑 그다음에 팝콘 먹으면 음료수랑 팝콘 먹으면 이제 2만 원이 그냥 기본적으로 그쵸. 넘어가는 거죠. 1인당 2만 원이니까 거의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둘이 이제 가면은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OTT 같은 경우도 12,000원이면 뭐 한 달 내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자꾸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기다 보니까 네. 물론 극장에 가는 거에 대한 경험이 최근에 뭐 범죄도시도 그렇고 타건도 그렇고 뭐 한산도 그렇지만 가면 좋은 경험 하는 건 분명하나 예전처럼 쉽게 갈 수 있는 접근성이 그 예전만큼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벌써 극장 비싸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도 오르는데 극장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문화생활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극장도 쉽지 않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 극장가에 그 예매표 사재기 논란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전에는 오히려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네. 영화들이 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심하게 일주일 단위로 경쟁을 하고 모두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영화는 잘 되고 어떤 영화는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걸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좀 엄격하다고 해야 될까요? 날카로워졌군요. 네, 날카로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심야 상영을 이제 극장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현재 이제 이벤트를 하려고 극장을 표를 잡고 이제 취소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취소가 안 돼서 이게 극장 좌석으로 잡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뭐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영진이 데이터에서는 이제 발권이 됐기 때문에 네. 숫자가 잡혔고요. 그래서 예매 수치나 이런 게 올라서 이제 소비자들이 결정할 때는 이게 예매율이 생각보다 높네라고 해서 또 이 영화를 선택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이 사재기 논란뿐만 아니라 바이럴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넘어갔을까 싶은 것들이 요즘에는 네.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영화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객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신중해졌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런 작은 해프닝 하나하나가 되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뭐 영화 예매 사이트나 포털에 들어가서 어떤 영화 볼까 할 때 첫 번째가 실시간 예매율부터 보여지다 보니까 네. 과거보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혹여라도 이런 예매율에 혹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잘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